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막 하고 뭐 지난 과거는 다 잊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반윤 또는 비윤의 기수가 되어 전대에 출마해가지고 당대표가 돼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대척점에 선 정치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보세요? 저는 친윤에서 벗어날까? 아니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그 한동훈 예. 위원장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예. 그럼 윤석열은 뭐냐? 술 잘 먹는 한동훈이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다만 예. 근데 이들이 권력을 두고서 싸울 것은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입장과 국정을 바라보는 철학이나 철학이 있나? 어쨌든 간에 태도. 예. 태도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냥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문화적 트렌드의 차이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특수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좁고 편협하고 폭력적인 관점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겠죠. 그런데 권력을 둘러싸고 내가 다투는 거예요. 그냥 우두머리 싸움은 하는 거죠. 그냥 우두머리 싸움을 하는 것이지 다른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내용이 다르진 않을 거다. 정치는 아니 특수부 검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예.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검찰을 놓겠습니까? 아 절대. 예, 둘 다 검찰을 자기 조직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정입니다. 예. 야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저렇게 했어? 그래서 친한 내지는 찐윤이 아닌 검사들 이원석 뭐 이런 양반들까지 전부 다 저렇게 팔다리를 다 잘랐어? 네. 그렇다면 지금은 국민의힘 낙선자들이나 본인이 공천했던 사람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친한 검사들로 싹 네. 갈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카톡방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본다. 예, 아니면 그분이 카톡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런 내부 갈등은 저희도 한번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개원 기자회견에서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하게 싸우겠다. 네. 끝장을 보겠다. 조국 혁신당 어떻게 끝장을 보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제 될 때까지 한다. 네. 이길 때까지 싸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라는 정신으로. 아니 사실 민주당은 물론 원내대표단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혁 경쟁이 붙었어요.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매우 좋은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어제도 이혜민 의원이랑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몇몇 언론 개혁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혜민 의원 우리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합시다. 이러면 우리는 끝나. 간단해. 예. 간단해. 예. 근데 민주당은 고려할 게 많다. 고려할 게 많고 그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되는 게 맞아서 저희들은 누구보다 역시 선명하게 빠르게 될 때까지 싸운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진보 정치의 쇠락을 막지 못했다. 노회찬의 6411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국회의 왼편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를 펴라. 이런 기대도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민주노동당 때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해오셨던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 진보 블록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많이 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어떤 몫을 해야 되겠다라는 당연히 생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들이 당론 1호는 한동훈 특검법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민생당론 1호를 포함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입법의 원칙과 방향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10시 40분에 네. 원내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예. 입법의 원칙과 방향과 관련해서 그냥 뭐 표지가리해서 법안 숫자 늘리기 이런 건 안 할 거다. 이런 등등의 입법의 원칙과 방향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민생 당론 1호가 네. 무엇이냐? 노동입니다. 노동 예.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이거는 4년짜리, 8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법안 하나가 아니고요. 네네. 굉장히 많은 숫자의 10수개 이상의 법안들을 예. 쭉 다 정돈을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노동자 중에 절반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맞아요. 말이 안 돼요. 네. 소위 이제 특고 프리랜서 등등등. 지금 여기 프리랜서들 많잖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저희 앉아 있잖아요. 프리랜서. 앉으시잖아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맞아요. 명목상 자영업자 3.3 네. 가짜 노동자들이에요. 맞아요. 예, 3.3 가짜 예, 노동자들. 그러고 5인 미만 사업장 한 250만 되거든요. 특고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한 800만에서 850만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근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한 200만에서 250만 됩니다. 네. 그럼 1000만이 넘어요. 노동자 2천만 중에서 1000만이 넘는 세상에.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 왜 나왔냐? 단결권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교섭권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회임금에서도 엄청난 차별을 받아요. 그렇죠. 아니, 보험에서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사장 나와라. 이게 뭐냐면 예전에 71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면 전태일 열사가 지금 돌아오면 이따위 근로기준법 불에 태워버려라 할 거예요. 이거 전체를 들었다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네요.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오늘 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사회권 선진국 얘기했더니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거야? 뭐 이런 한동훈 유치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노동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4년 내지는 8년짜리 프로젝트로 길게 가져간다. 이건 자꾸 한두 개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